안녕하세요, 김주리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확장 없이 신축 감성으로 탈바꿈한 현장입니다. 기존 공간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구조의 재구성과 디자인으로 보완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감각적인 생활 공간으로 완성했습니다. 이번 현장은 부부와 고등학생 아들이 함께 사는 집인데요. 특히 곧 수험생이 될 아드님을 위해 안방을 내어주길 원하셔서 저희 김주리 스튜디오에서는 과감하게 구조 변경을 해서 가족분 3분의 생활 패턴과 니즈에 맞는 최적의 공간을 다시 한번 구성해드렸습니다. 전체적인 톤 앤 매너는 아이보리와 따뜻한 우드 컬러를 포인트로 사용해 아늑하면서도 부드러운 주거 공간을 완성시켜드렸는데요. 50년대인 구축 아파트이지만 가성비 한 스푼, 감성 한 스푼을 더해 신축 못지않은 집으로 탈바꿈시켜드렸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전형적인 50년대 구축 아파트의 현관은 좁고 짧아 답답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꺼운 몰딩, 작은 신발장, 짧은 동선으로 인해 가족의 신발 몇 켤레만 두어도 이미 꽉 차는 구조였습니다. 저희 김주리 스튜디오는 그래서 이번에 구조를 과감하게 변경했습니다. 신발장의 길이와 수납거리는 2배 이상 확장했고 좌측에 있던 방문을 숨겨 신발장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고 넓은 현관으로 재구성하였고 집안에 들어설 때 시야가 트이며 환영받는 듯한 개방감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3인 가족이 사계절 신발도 충분히 수납 가능한 현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옛날 아파트 주방은 대부분 벽을 바라보고 요리하는 일자형 구조였습니다. 어렸을 적 엄마 뒷모습을 보며 식탁에 앉아 있었던 기억처럼 요리하는 사람은 늘 벽만 바라보고 있었죠. 냉장고도 예전에는 한 대만 두고 쓰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은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 와인 냉장고까지 4대 이상 사용하는 집들도 많아졌는데요.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식모방입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중산층 가정에서 가정부가 머물던 작은 방이었지만 지금은 팬트리나 서브 주방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김주리 스튜디오에서는 이 식모방을 냉장고와 수납, 세탁실로 이어지는 동선으로 재구성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벽만 바라보고 요리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메인 주방을 D자 구조로 바꾸어 조리의 효율을 높였고요. 밝은 거실과 가족이 앉아있는 식탁을 바라보며 요리할 수 있는 구조로 변신했습니다. 코너장은 밖에서도 열고 닫기 쉽게 설계하여 수납 편의성을 높였고요. 아일랜드는 한쪽만 수납이 가능한 컴팩트한 형태로 제작해 식탁의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안방 들어가기 전 벽면에는 커피 머신과 영양제를 올려둘 수 있는 미니 선반장을 두어 주방이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용된 자재는 이재로 펫 소재로 친환경적이면서 관리가 용이하고 상판은 인조 대리석을 사용해서 실용성과 내구성 모두 갖췄습니다. 공간에 따라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아일랜드를 1200에서 2900 기본 사이즈로 제작하는데요. 이 집은 깊이를 줄여서 조리와 수납이 가능한 컴팩트한 구조로 완성했습니다. 저는 보통 베란다 확장 깊이가 1200 이상 나올 때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구축 아파트는 베란다가 넓은 편이라 확장 효과가 있지만 이 집은 구조상 베란다가 좁아 확장을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50년대 구축 아파트의 베란다에는 누수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30년 이상 된 구축 베란다의 깊이가 1000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라면 확장을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파트마다 다른 골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주로 공사하는 지역의 구축 아파트는 기존 구조 플러스 비내력벽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고객님들의 니즈나 가족 구성원에 맞춘 공간으로 새롭게 짜드리곤 합니다. 인테리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방 구조를 가족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도 원래 복도였던 공간과 후면부 거실 화장실을 조정해서 아드님에게는 가장 큰 안방을 드렸고 작은 2개의 방과 공용 화장실을 벽 같은 슬라이딩 도어 하나로 한 공간으로 만들어 부부만의 더 넓은 안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1970년대에도 이미 북박이장과 같은 개념의 수납이 있었어요. 다만 요즘 북박이장의 깊이는 580에서 650과 달리 당시에는 벽에 그대로 문을 달아 만든 정말 벽장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페인트나 벽지로 되어 있는 구성이었고요. 깊이가 무려 800에서 1000까지 나와서 요즘 기준으로는 상당히 깊은 구조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의 재미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 거실에서는 옛날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가래 구조가 있었습니다. 석가래는
천장은 지붕을 떠받치는 목조 구조물인데요. 예전 주거에는 단순히 구조 역할을 넘어서 장식적인 효과도 있었어요. 천장을 평평하게 막지 않고 목재의 골조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공간이 한층 높아 보이고 멋스러운 분위기를 주었죠. 이번 집 역시 석가래가 주는 멋을 살리고 싶었지만 거실을 제외한 나머지 천장은 밤라이트와 얇은 합판 소재로 너무 낡아 구조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물천장으로 개방감을 살린 평탄화를 진행했는데요. 거실 중심부에는 공기 순환과 냉난방기에 유리한 실링팬과 간접 조명을 더해 현대적이고 모던한 느낌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이 집의 기존 화장실은 7, 80년대의 아파트와 빌라에서 흔히 보던 구조였는데요. 그 시절 화장실 세면대는 대부분 이런 형태였는데요. 세면 공간 위 카운터를 만들어 수납을 겸했고 오닉스라는 인조석 소재 덕분에 물과 습기에 강했죠. 사실 디자인만 좀 더 세련되게 나온다면 요즘 젠다이를 대신할 만큼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화장실의 또 다른 특징은 작은 타일 사이즈 위주였고 조명은 어두운 편이라 답답한 인상이 많았습니다. 이번 현장은 고객님의 성격처럼 따뜻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목표로 했습니다. 한쪽 화장실에는 욕조를, 다른 한쪽에는 유리 파티션을 설치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두 가지 타입을 구현했습니다. 마감재는 밝은 톤의 타일과 간접 조명을 사용해 아늑하면서도 은은한 분위기를 살렸고 수납은 플랫장을 사용하여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공용 복도에 문을 추가해서 안방과 작업실, 화장실을 하나의 부부 전용 존으로 분리했는데요. 이렇게 동선을 구획하면서 사적인 공간과 공용 공간이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훨씬 프라이빗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인테리어 체크 포인트는요. 구축 아파트 공사 시 체크해야 할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누수 흔적입니다. 천장, 베란다, 벽지와 매벽에 맞닿는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전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인테리어 시작 전에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누수 여부에 따라 공사 일정이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벽지에 젖었던 무늬가 있으면 언제 누수가 있었는지 꼭 물어보시고 베란다 천장에 페인트나 벽이나 호수관 근처에 곰팡이가 없는지도 꼼꼼하게 보세요.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만큼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고치시고 진행하셔야 추후 비용이나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난방공사입니다. 난방배관의 교체 시점과 자재 소재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보일러가 있다면 연식과 상태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특히 동관이나 강관, 배관은 부식 위험이 높아서 엑셀 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따뜻한 뿐만 아니라 누수 예방과 에너지 효율에 꼭 필요한 필수 공정입니다.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다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난방공사를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요. 난방배관은 한번 문제가 생기면 집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좋아요. 구축 아파트는 현재 난방배관이 엑셀 배관으로 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배전반, 바로 두꺼비짐입니다. 옛날 아파트 배전반에는 접지가 없거나 전력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인덕션, 에어컨, 정수기, 식기세척기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 용량과 접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너무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선이 오래되어 끊어지거나 삭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구축 아파트라면 전체 배선을 교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수도공사입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계량기와 수도 배관의 소재를 체크하세요. 특히 화장실, 주방, 세탁실, 베란다까지 연결되는 배관은 물의 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교체를 권장합니다. 건축 당시 순정 철관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교체 시 최대 80만 원까지 수도사업소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또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천장 소재입니다. 오래된 구축 아파트의 경우 밤라이트나 3mm 합판으로 시공된 천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소재의 경우 매입 등 타공이나 배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평면 소재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천장 재시공을 추천드립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 꼭 확인하시고 공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김주리 스튜디오는 구축 아파트를 신축처럼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숨은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설계에 반영합니다. 겉으로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현장은 김주리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42평형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사례였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포인트처럼 확장 공사 없이도 충분히 신축 같은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에서는 단순히 마감재와 가구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와 구조적인 체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배관, 전기, 단열, 창호와 같은 부분들을 놓치면 시공 후에 오히려 더 큰 비용과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구축 아파트도 충분히 신축 못지않은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인테리어 팁과 현장 중심의 사례들로 찾아뵐 예정이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 김주리 스튜디오에서 전하는 더 많은 현실적인 인테리어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